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호항식입니다. 2021학년도 교대 정시면접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내일이 거의 마지막으로 청주교대 면접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저와 함께 오프에서 공부한 수험생 여러분, 연습한 대로 침착하게 대화 잘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주교대도 이제 끝났는데, 진주교대에서 역시 AI에 관한 문제가 나왔죠. 제가 예상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 준비 많이 하셨잖아요. 항상 대화하듯 하라 그랬죠. 발표하지 말고 대화하듯 하라. 청주교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10분 동안 준비한 이것을 5분 동안 교수님 앞에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칠판을 사용할 수도 있고, 이제 칠판 사용할 때 여러분 기호 상징 체계로 하라라고 하는 것 모두 다 판서하지 말고 초등학생 눈높이에 맞춰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막상 또 그렇게 가면 쉽진 않겠죠. 이제 오늘 여러분들과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냐 하면, 이제 수시 합격생들이 저에게 이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입학하기 전까지 무엇을 하고 싶은데 좀 몇 가지 알려주십시오 라고 해서, 이제 대학 4년 동안 해야 할 것도 있지만 적어도 3월까지 여러분들이 한두 달 정도 해야 할 것을 오늘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정시 합격된 학생들도 마찬가지고요. 첫 번째로 독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등학교 3년 동안 EBS 교재를 풀면서, 아니면 또 수험생활하는 과정 속에서 제목만 알고, 아니면 내용을 발췌독한 것들 제대로 읽어보고 싶지 않습니까? 적어도 한두 권 정도를 정독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독서에 관해서는 제가 꾸준히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어느 책을 어떻게 읽었으면 좋은지, 독서 지도 방법이라고 할까요? 그것은 제가 매일 올려드릴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제 두 번째는 악기를 연주했으면 좋겠다. 저와 함께 공부해서 입학한 여러분의 선배들, 제일 먼저 피아노를 자유자재로 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치는 학생은 몰라도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교육 과정 속에 곤란을 겪습니다 라고 귀띔해 줍니다. 피아노 기본적인 거 연습해 가시고요. 또 리코더를 한다든지 바이올린, 클라리넷 정도를 한 곡 정도 연주하면 참 좋습니다 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악기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여행은 제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당연히 하시겠죠. 제주도 여행도 좋고, 그리고 강원도에서 겨울바다 혼자 가는 것도 좋고, 또 아주 친한 한두 명의 친구와 함께 2, 3일 정도 다녀오면서 힐링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여행기도 작성을 해보는 거죠. 그 다음에 외국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어는 여러분 잘 하시죠? 그런데 이제는 독해뿐만 아니라 여러분 문법, 독해, 라이팅도 거의 하지 않았잖아요. 이제는 스피킹과 라이팅에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에세이도 한번 써보고, 그리고 외국 사람과 소통할 정도의 스피킹 정도도 해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장기적으로 볼 때는 제2외국어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제일 많이 하는 것이 중국어 이런 것 같은데, 독일어나 불어에 관심 있는 학생들 해도 좋고요. 이제 저는 사실 베트남어나 인도 정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2020년, 30년 되면 인도가 거의 장악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살짝 언급했지만 한 편의 글을 매일 써봤으면 좋겠는데요. 두세 줄의 짧은 글부터 한 페이지 정도 A4 용지로 매일 작은 에세이를 써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시를 좋아하는 학생들은 시집을 두세 권 정해서 꼼꼼하게 읽어가면서 그 시를 모방해서 한두 편 써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왜 이렇게 권했을까 하는 것은 여러분이 교단에 가보면 아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글을 쓰는가 하는 것도 이제 1년 동안 여러분과 차근차근 제가 옆에서 좀 도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운전 배웠으면 좋겠는데요. 꼭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대중교통 이용하는 것도 좋지만 운전을 하게 되면 시간도 절약하고 또 많은 것들을
쉽게 다닐 수 있고 활동 영역이 넓어질 수 있겠죠. 그리고 산책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집 근처를 적어도 한 5,000보에서 10,000보 정도 하루에 두세 번 나눠서 걸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반드시 스포츠 센터에서 운동하는 것보다도 팔굽혀펴기라도 하루에 수십 번씩 하는 거 좋지 않을까요? 한 번 할 때마다 10번씩 10번 해보세요. 그러면 100번인데 그렇게 5, 6개월 정도 하면 또 근육도 생기게 되고 특별히 운동을 하는 것 같지 않은데도 건강한 몸을 지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들과 공부하는 과정 속에서 한 가지 느낀 것이 있는데 너무나 임박해서 준비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마음도 많이 바쁘고 또 부모님께서도 걱정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1년 동안 제가 이야기하는 거 잘 따라오시면 어느 정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이번에 제가 많은 내용들을 유튜브로 공개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친구들이 유튜브를 활용해서 공부했고 또 저에게 연락을 많이 주었습니다. 한마디죠. 참 도움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제가 좀 미안합니다. 좀 더 체계적으로 꼼꼼하게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잘하지 못했는데도 고마워했다면 오히려 제가 미안하다라는 생각이 들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장기적인 계획 1년 정도를 가지고 특히 이제 지금 2학년, 3학년 올라가는 학생들이 있죠. 생활기록부를 어떻게 작성하고 특별활동을 또 동아리 활동을 어떻게 해야 하고 온라인 교육은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어떤 책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도 자기소개서가 어느 대학에서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몇몇 대학은 자기소개서 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이제 자기소개서 쓰는 방법도 제가 순서대로 알려드릴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쓰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합격하는 자소서도 있지만 떨어질 수밖에 없는 자소서 있거든요. 그런 것도 모두 귀띔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시 합격한 학생들은 지금 몇 달 됐잖아요. 무의미하게 시간을 보낸 학생도 있지만 제가 여기서 이야기한 것보다 훨씬 짜임새 있게 생활한 학생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2학년에서 3학년 올라가는 학생들 이 유튜브 잘 보고 1년 동안 따라오면 생각보다 도움을 많이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궁금한 것이 있으면 저희 김학휘 연구소에 문자나 전화 주시면 제가 직접 여러분들과 소통하면서 방향성을 잡는 데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